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경제이론 마무리 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 공급의 균형, 수요 공급의 균형에 대해서 공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는 108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109페이지, 110페이지 쭉 넘어가거든요. 자, 그거 설명드릴 텐데, 자, 이제, 자,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눈치 싸움하겠죠. 경쟁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 과정 어떻게 해서 가격이 형성되는가, 그리고 이게 가격이 형성됐을 때 또 다시 여러 가지 또 시장 상황의 요인의 변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어떻게 변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서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균형의 의미부터 잠깐 확인해 봐요. 자, 균형의 의미는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수요 공급의 균형이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렇게 일치하는 상태, 이것을 균형이라고 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만약에 공급이 더 많으면 초과 공급이 되는 것이고 수요가 더 많으면 초과 수요가 되는 것이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가 바로 균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균형이 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경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그 형성되는 과정을 잠깐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요. 자, 그럼 그래프를 보면, 자, 이것이 이제 가격. 부동산 분석에서는 가격 대신에 임대료를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매매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시장도 있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서는 당연히 변수가 가격 대신에 임대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횡축은 거래량. 이 거래량 이제 수량을 얘기하는데, 이 거래량은 경우에 따라서 수요 곡선을 읽을 때는 수요량이 되는 것이고 공급 곡선을 읽을 때는 공급량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은 바로 이 그래프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일치하는 상태를 갖다가 균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균형이 이루는 과정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균형이 아니라, 자, 가격이 이렇게 비쌌을 때, 자, P1일 때는 그림을 그대로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 점선은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눈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는 공급량은 얼만큼입니까? 이만큼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수요량은 이만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P1의 가격순에서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훨씬 더 작네요. 왜냐하면 수요곡선 우하향이니까 이 수요량은 이만큼이고 공급량은 이만큼이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죠. 해서 이것을 이름해서 뭐라고 하냐면 초과 공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격이 낮을 때, 자, P2일 때는 점선을 쭉 보니까 수요량은 이만큼이고, 그렇죠? 공급량은 이만큼이고, 그러면 공급량보다 이 가격에서 수요량이 훨씬 더 이만큼 더 많네요. 그래서 이만큼의 수요가 더 많다. 이것을 이름해서 초과 수요라고 한다, 이래요. 그래서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높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초가 공급이 되는 것이고, 가격이 낮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초가 수요가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경쟁이 일어나냐 보세요. 먼저 초과 공급이면, 자, 사는 사람보다 공급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매수보다 매물이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가격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그렇죠? 초과 공급이 되면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수요량은 점점, 자, 수요 법칙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요량은 점점 증가. 양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니까,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점점 감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수요량은 점점 증가하고 공급량은 점점 감소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일치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균형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초과 수요일 때는, 즉 살 사람이 더 많을 때는 어때요?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이 점점 상승하는 것이고,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따라서 공급량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자, 공급법 측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 것이죠. 증가하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량은 점점 감소하고, 그러면서 균형이 된다. 만약에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은 그대로이고 공급량은 그대로이면 어때? 만날 일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공급량은 점점 증가하고 수요량은 점점 감소하면서 균형에 이른다. 이것이 이제 경쟁 과정을 통해서 균형에 이르는 과정이고, 균형 상태 가격을 균형 가격 하에서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교환량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균형량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간단하게 논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초과 공급이면 어때요?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면서 균형이 이루고, 초과 수요이면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그에 따라 공급량은 점점 증가하고 수요량은 점점 감소하면서 균형에 이르고. 그러면 이 균형 상태 혹은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일치하죠. 이 가격에서는 공급량도 이만큼이고 수요량도 이만큼.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수요자는 사고자 하는 물건을 모두 살 수가 있고 공급자도 팔고자 하는 물건 모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도 만족하고 공급자도 만족하면서 굳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의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 균형 가격 하에서의 거래량이 바로 균형 거래량. 그래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109페이지 넘어가면서 이제 초과 공급일 때 그리고 초과 수일 때 균형이 이루는 과정을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잘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균형 상태의 가격이 바로 균형 가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의 의미를 확인했는데, 이제 이 균형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될 때 이제 뭐가 많이 출제되냐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어때요? 주어놓고 이 함수식 계산을 통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사례 연습해 보면 그 계산 문제 적용하는 사례가 쭉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109페이지 하단에 첫 번째 균형 가격 및 균형량의 계산에서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먼저 제일 밑에 있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주어놓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는 원리에 대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아파트의 109페이지 하단에 있죠. 아파트의 수요 함수 P는 900-QD. 자, P는 900-QD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는 P는 100 플러스 QS. P는 100 플러스 QS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함수를 살짝 변형시켜 놨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함수식의 계산을 통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일단 기본적인 함수식으로 먼저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함수식으로 바꾸려면 보통 기본적인 함수식은 수요량은 어쩌고저쩌고 공급량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함수식이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량을 앞으로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빼놓는데 저기서 이제 잠깐 확인할 것은, 지금 보니까 이게 수요량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플러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면 되죠. 이걸 이항이라고 해요. 이항. 이항하면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곱하기가 나누기, 나누기가 곱하기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걸 변형시키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걸 저쪽으로 넘기면 되겠네. 넘겨서 QD는 넘어가서, 그렇죠? 그러면 900 해놓고 이 P가 이제 좀 넘어오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P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P가 되겠네. 900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함수는 공급량이 플러스니까 이걸 놔두고 이것만 넘기면 되겠네. 그래서 공급량은 이대로 놔두고 P는 그대로 놔둔 다음에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그래서 P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수요량은 900 마이너스 P가 되는 것이고 공급량은 P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것이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함수의 값과 공급 함수의 값이 주어졌으면 요 둘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일치시켜서 균형 가격을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P가 가격이니까 그러면 요거가 요거 일치시키면 되겠네. 그럼 보니까 900 마이너스 P는 P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시면 돼.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나 응용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따로 해서 다 정리해 드릴 텐데 일단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원리만 잘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자, 이런 경우에는 P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넘기려면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2로 넘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900 마이너스 100을 이항하면 플러스 100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100은 P 해놓고 이놈 넘어오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P. 그러면 어때요? 1000은 2P. 그렇죠. P 플러스 P니까 2P. 그로 P는 넘어가면 곱하기가 나누게 돼버리니까 100 아니 1000이구나. 1000 나누기 2 하니까 얼마가 돼요? 500에서 균형 가격은 50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 가격이 500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수요랑 균형 거래량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다 500을 갖다 대입하면 돼요. 500을 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900-500이니까 400이 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500에서 100을 빼니까 얼마? 400.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500이면 거기에서 이제 거래량은 수요량도 얼마이고 400이고 공급량도 500에서 100 빼면 400이 될 것이고 수요량 공급량이 균형되면서 400 이렇게 해서 균형 가격이 500이 된다.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얼마가 된다? 400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단위가 10,000원이면 균형 가격은 5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밑에 잠깐 보니까 아파트 단위당 가격이 6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초과 공급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지금 이게 500인데 500보다 넘어서 600이 되면 당연히 공급이 더 많아서 초과 공급이 되겠지.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다 그대로 갖다 얼마만 집어넣으면 돼요? P에다가 600을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900 마이너스 600이면 얼마입니까? 수요량은 300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600 마이너스 100 하니까 어때요? 공급량은 600에서 100 빼니까 500.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이고 이게 300이 되는 것이고 공급량은 얼마이고 500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300보다 500이 훨씬 크죠? 얼마큼 큽니까? 200만큼 크죠? 해서 초과 공급은 200이다. 근데 단위가 제곱미터이면 2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수식으로 문제 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이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함수가 좀 이상하게 주어지면 기본적인 함수식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수요량은 또는 공급량을 해서 기본적인 함수식으로 바꾼 다음에 수요량의 값과 공급량의 값을 어떻게 해서 일치시켜서 균형 가격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주어지면 주어진 가격을 함수식에다 대입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계산해서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량을 계산하시면 된다. 여기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균형의 의미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특히 이제 함수식으로 줘놓고 함수로 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는 문제는 아주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잘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의 의미까지 확인했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균형 가격이 형성되면 이것이 그냥 천년만년 계속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수요 공급의 결정요인, 즉 시장의 변화가 없으면 균형도 변화가 없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도 변화가 없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시장성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 공급의 결정 요인들 우리 지난번에 배울 때 수요량의 결정 요인이 가격 말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공급량도 마찬가지 가격 말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공급량의 결정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격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하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때요?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균형도 이동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과 거래량이 변하는데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111페이지 내용으로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수요가 변한 경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수요 변한 경우. 자, 수요 변했으면 수요 곡선 이동하겠죠. 증가이면 오른쪽 이동, 감소이면 왼쪽 이동. 이건 지난번에 다 배운 것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서 이동했네요. 그러면 그 균형 이동 과정을 잠깐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 수요응급이 똑같은 상태에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예를 들어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소득이 증가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든지 해서 수요가 이만큼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원래 가격에서 수요응급이 똑같았던 상태에서 수요만 이만큼으로 증가했다 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러면 초과 수요 발생하면 원래 똑같이 아까 설명했던 거 초과 수요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그에 따라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하면서 균형에 이른다. 그에 따라서 결론은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수요가 감소했다. 감소하면 이제 왼쪽 이동이죠. 하여튼 항상 머릿속에는 증가이면 오른쪽 이동, 감소이면 왼쪽 이동. 그래서 수요가 감소했으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서 자, 공급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원래 가격에서 수요량만 이만큼으로 줄었네요. 그러면 수요량은 이만큼이고 공급량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면서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면서 균형에 이른다. 따라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균형 상태에서 먼저 수요가 증가하면 즉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해 버리죠. 따라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해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즉 수요 곡선이 좌하향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만큼의 초과 공급 발생해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이 이동된 걸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요가 변한 경우, 즉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구분했고, 이제 반대로 공급이 변한 경우 한번 볼까요? 자, 공급이 변하면 공급 곡선 이동하겠죠. 따라서 공급이 증가했으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 원래 균형 가격에서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했었는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서 기술이 혁신되거나 생산비가 절감되면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기술이 혁신되거나 생산비가 절감되면서 공급이 이만큼 더 증가했다.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에서 공급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면서 하락에 따라서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면서 균형에 이른다. 따라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 즉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급만 이만큼으로 줄었네요. 그러면 수요량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량이 이만큼 줄다 보니까 이만큼의 수요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하면서 새로운 균형에 이르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즉 공급 곡선이 우하향 이동하면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 발생해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즉 공급 곡선이 좌상향 이동하면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또 전에 설명했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균형이 어떻게 이동하고 거래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인데, 기본 틀은 이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수요의 증가인, 수요의 감소인, 그리고 공급의 증가인, 공급의 감소요인, 이거 배웠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기에 적용해서 이것을 응용하는 문제가 또 자주 출제되네요. 그래서 이걸 잘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이제 균형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에서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 인구가 많이 증가했대요. 인구가 많이 증가했대. 그럼 인구 증가하면 그 동네 집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느냐를 봐야지. 그러면 잠깐 보시면 이제 자,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자, 인구 증가는 어때요? 수요 결정요인 아니면 공급 결정요인? 수요 결정요인이잖아요.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겠지. 그러면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해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거래는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그 동네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 바로 인구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는 증가한다. 또 마찬가지 소득이 증가해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 구매력이 커지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걸 갖다가 응용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저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요 증가인 수요 감소인 이걸 꼭 연결해 주셔야 돼.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즘에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한다 그래요. 예전엔 대출 규제 많이 않고 많이 풀었었는데 그럼 대출 규제를 많이 한다. 그러면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출할 때. 그러면 대비율도 낮추고 대출 한도가 그만큼 낮아지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 집을 사는데 주택담보대출이 그만큼 어려워지면 주택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지. 그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거래량도 위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조건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부동산 경기가 점점 침체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위축돼 버려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주택 경기가 위축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리를 쭉 확인하고 정리하시면 되고 공급도 마찬가지. 자, 예를 들어서 주택에 아파트를 짓는데 건축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돼서 그만큼 그 건축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럼 어때요? 공급이 더. 똑같은 가격인데 건축비가 절감되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공급을 더 늘리겠지. 그렇죠? 그래서 건축비가 절감되면 공급이 증가해서 이만큼의 초과공급 발생해서 집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락하고 거래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확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수요 증가요인, 수요 감소요인, 공급의 증가요인, 공급의 감소요인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어떻게 변하면서 가격과 거래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는 거의 매년 하나씩은 꼭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111페이지 수요 공급이 각각 변동하는 경우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서 그래프로 쭉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걸 잘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결정 요인이 어느 하나씩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격과 거래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거 이것이 이제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에서 111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112, 113페이지까지 쭉 정리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걸 지금부터 이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러분 힌트는 먼저 하얀 것은 원래 거 그리고 이제 노란 것은 증가한 경우 빨간 것은 감소한 경우 이렇게 분석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이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 경우 자, 여기 잠깐 보니까
여기와 요 점은 이미 다 설명됐어요. 아까 방금 전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한 경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미 다 설명이 됐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자, 이것이 포인트인데, 자, 교재 순서 볼까요? 자, 먼저 수요 공급이 111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그럼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하면 여기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거래는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가격은? 자, 가격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이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인데 그럼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럼 서로 상반되게 땡길 때는 누구한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힘이 더 센 쪽.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변한 쪽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똑같이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했는데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럼 손톱으로 이렇게 돼요. 수요가. 공급도 증가했지만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 요인보다 가격 상승 요인이 더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이고 반대로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더 많이 증가하네. 그럼 여기가 되겠네. 따라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 왜냐면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요인인데 수요 증가 요인보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가격 하락 요인이 더 컸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반대로 수요와 공급이 똑같이 증가했으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똑같으니까 힘이 팽팽하니까 어느 한쪽으로 끌려다니지를 않고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을 때 그럼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으면 모두 다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네. 그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근데 가격은 어떤 것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되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으면 가격이 상승,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으면 가격이 하락.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똑같으면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것이 더 크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11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죠. 거기 그림을 보니까 112페이지죠. 위에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의 크기가 똑같으면 이게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도 증가했으면 거래량만 증가하고 가격은 불변이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이고 반대로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크다. 그럼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인 경우는 거래는 무조건 증가하지만 가격은 어느 것이 더 많이 크게 변화에 따라 달라지되 수요 증가가 크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가 크면 가격 하락,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똑같으면 가격은 불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네. 그죠?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하면 그러면 이제 거래는 무조건 감소겠죠.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없대.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공급 감소가 더 크다. 공급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니? 그럼 공급이 더 많이 감소했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이고. 수요가 더 많이 감소했으면 가격은 하락이고.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똑같으면 가격은 그대로 타고 가면서 불변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했으면 거래는 감소하지만 가격은 알 수가 없대. 공급이 더 많이 감소했으면 가격은 상승, 수요가 더 많이 감소했으면 가격은 하락,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똑같으면 가격은 불변. 이것이 여러분들 112페이지 밑에 있는 그래프네요. 거기 보니까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 밑에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똑같으면 거래만 감소하고 가격은 변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가 더 많이 감소했대요. 공급도 감소, 수요도 감소인데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감소했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 거래량은 감소.
반대로 공급이 더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이지. 이게 가격 상승이 더 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 두 가지가 같이 감소하는 경우는 이렇게 거래는 감소하지만 가격은 어느 것이 더 크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여기 그림 볼까요?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그럼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죠? 수요는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점이 얘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거래량은 이제 알 수가 없대.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공급이 더 많이 감소했으면 가격은 다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으면 거래는 증가하고 공급이 더 많이 감소했으면 거래는 감소하는 것이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했으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이에요. 반드시 위에 있으니까. 왜냐면 수요 증가도 가격 상승,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이니까 둘 다 가격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데 거래는 증가가 크면 증가, 감소가 크면 감소. 그래서 수요 증가가 더 크면 증가, 공급 감소가 크면 감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크기가 같으면 어때요? 불변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은 그대로 해서 불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수요, 3번 남았죠? 수요는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113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래프로 보시면 되겠네. 수요는 감소,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3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했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거래량은 알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 공급이 증가도 가격은 하락. 그러니까 수요도 감소해도 가격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도 가격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다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발생하면 가격은 무조건 많이 하락하겠죠. 근데 거래량은 증가가 크면, 공급 증가가 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증가. 그 다음에 수요 감소가 크면 거래가 감소. 이게 증가가 크면 증가, 감소가 크면 감소. 증가 감소가 똑같으면 거래량은 불변이 된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113페이지 밑에 있는 그래프로 설명되는 거거든요.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수요는 감소, 공급은 증가했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수요 감소의 크기하고 공급 증가의 크기가 같으면 가격만 하락하고 거래량은 불변이고, 반대로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럼 공급도 증가했지만 수요가 더 많이 감소했대요. 그럼 감소 크기가 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그냥 똑같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것이고, 반대로 수요 감소보다 공급 증가가 크다. 그럼 가격은 하락하지만 감소보다 증가가 크니까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동시 패션으로 변하는 경우는 그렇게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되,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됐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격 거래가 얼마인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응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같이 변했을 때, 자, 소득이 증가했고, 가령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서 건축비가 하락했대요.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이건 수요 공급, 수요죠. 수요가 증가. 기술 혁신에서 건축비가 증가하면 공급도 증가. 그러면 소득이 증가, 수요도 증가하고 기술 혁신도 공급도 증가하면 거래는 마구마구 늘어나겠죠. 그죠? 거래는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대.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으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고 상승할 것이고, 기술 혁신이 많이 돼서 건축비가 많이 절감됐어요. 그래서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으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의 크기가 똑같으면 가격은 불변, 거래량만 증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요 결정 요인들 그리고 공급 결정 요인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고 그에 따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면서 가격과 거래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어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잡는 게 좋냐면 크게 변한 거. 크게 변한 쪽의 결과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가격 상승이죠. 근데 그래 날 수가 없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크다. 공급 감소보다 수요 증가가 크다. 그럼 수요 증가의 포인트를 맞춰버리면 돼요. 그럼 수요 증가였으면 크게 변한 쪽이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상승,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에는 크게 변하는 쪽으로 결론을 딱 내려서 정리하시면 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근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던 게 공급 증가가 더 크대요. 그럼 뭐에 맞춰야 돼? 공급 증가에.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 공급 증가가 크니까 여기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맞춰버리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크게 변하는 쪽으로 결과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것이 같이 변했을 때 가격과 거래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크게 변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론을 찾으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딱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6을 갖다가 114페이지 제일 위에 균형 이동 연습인데, 자, 이것이 이제 수요 공급의 결정 요인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과 거래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면, 자, 114페이지 1번 한번 볼까요? 대체 투자 대상인 주식의 호황. 자, 대체 투자 대상인 주식의 호황. 그러면 어때 이것은? 주식이 막 호황이면 더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했다가 주식 호황이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요? 주식으로 흘러가면서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읽어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2번 볼까요? 부동산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이건 건축자재가 상승했으면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비가 올라갔으니까 공급이 감소.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찾아서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 하나만 더. 특정 지역에서 인구도 증가하고 건축 생산비도 증가했다, 상승했다. 자,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면 어때? 수요가 증가. 건축비도 증가했으면 공급이 감소. 그러면 인구 증가해서 수요 증가했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상승해서 공급이 감소했으면 1번이 돼버리네. 수요는 증가,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거래량은 알 수가 없다.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으면 증가, 공급이 더 많이 감소했으면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똑같으면 거래량은 불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인구가 증가하고 건축비가 상승하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겠죠. 왜? 인구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건축비가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니까 수요는 증가, 살 사람은 많아지고 물건은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고 거래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은 꼭 확인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균형의 이동까지 해서 확인했고, 그러면 균형의 이동에 따른 계산 문제의 유형은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제 그 110페이지 아까 넘어왔던 거 있죠?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놔두고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3번을 보시면 수요함수. 자, 한번 볼까요? 수요함수 QD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요함수 QD는 100 2P. 그 다음에 공급함수 QS는 10 플러스 4P. QS는 10 플러스 4P. 자, 이랬는데 수요함수가 80 3P로 변화했대요. 수요함수가 80 3P로 변했대. 그럼 이때 이제
균형이 이동한 것이거든요. 수요 함수가 변했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과 거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자. 그러면 원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원래 공급 함수가 이랬으면 원래 균형 가격을 찾아야 되겠네. 그러려면 요거 일치시키면 되죠. 해서 100-2p는 10 플러스 4p. 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맞추려니까 이거 넘어오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가 되면서 그럼 100, 이건 10을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0은 4p 플러스 2p. 그러면 90은 얼마? 6p. 그럼 고로 p는 얼마? 90 나누기 6 하면 되니까 6p는 6 곱하기 p나 똑같으니까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90 마이너스 6 하면 얼마예요? 15가 되나요? 그래서 균형가액은 얼마였습니까? 원래 가만히 보니까 균형가액은 15 돼 있네요. 그리고 균형거래량은 여기다가 15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15를 대입하면 어때요? 2 곱하기 15이면 30이죠? 그럼 100에서 30 빼면 균형거래량은 얼마? 수요량도 70이고 이것도 15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15 곱하면 60이죠? 60 더하기 10이니까 70에서 균형 거래량은 얼마다? 70이었어요. 원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70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수요 함수가 변했다. 이 말은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는 얘기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동했으면 이동한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일치시켜서 이제 새로운 균형 가격을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80-3p는 10 플러스 4p. 그러면 자, 이거 넘어가면 80 마이너스 10은 4p 플러스 3p. 넘어오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70은 얼마? 7p. 고로 p는 얼마가 돼요? 10이 되네요. 거래량은 여기다 p에 대입시켜 보세요. 10을 대입시키면 얼마입니까? 50이고 10을 대입시키면 52죠. 해서 거래량은 50이 딱 되네요.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변하니까 수요 함수가 원래 여기서 이게 변하니까 균형 가격은 15에서 얼마로? 15로 감소하고 균형 거래량은 70에서 50으로 감소했다. 이 말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함수가 변했을 때는 원래 것에서 원래 주어진 함수식으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일치시켜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계산하시면 되고, 그렇죠? 새로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균형 가격 15, 원래 균형 거래량 70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 10, 그리고 새로운 균형 거래량은 50으로 변했다. 그래서 균형과 거래량이 변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찾는 문제가 제법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이제 114페이지. 탄력성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동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 잠깐 이제 보시면 공급이 수요급 일치 상태에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부터 할까요? 공급이 증가하고 아니면 공급이 감소했을 때 균형가액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묻는데,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이죠. 그죠? 수요 곡선 수평인 것은 완전 탄력적, 무한대인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만 증가, 거래량만 감소하는 것이고, 반대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면 수요 탄력성이 0이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증가하건 공급이 감소하건 가격만 뒷담화니 변하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성의 길이가 완만하면
그때 가격은 변화가 별로 적고 거래량이 많이 변하고, 반대로 수요가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이건 수요 탄력성이 큰 것이고 이건 수요 탄력성이 작은 것이죠. 비탄력적이면 뭐가 많이 변하고 가격이 많이 변하고 거래량은 변화가 별로 없는 것이고,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거래량이 많이 변하고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이 많이 변하는 것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만 변하고 가격만 변하고 완전 탄력적이면 거래량만 변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 걸로. 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했을 때 공급이 완전 탄력성 수평이면,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그때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만 증가, 수요 감소하면 거래량만 감소해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뭐만 변하고 거래량만 변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만 변하고 가격만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급 곡선의 길이가 완만하면 탄력적이면 거래량이 많이 변하고 가격은 조금 변하는 것이고, 공급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많이 변하고 거래량은 조금씩 변하는 것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림을 밑에 보니까 114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공급이 증가한 경우 공급이 감소했을 때, 즉 공급 곡선 이동했을 때 수요 탄력성이 수평 완전 탄력적이면 뭐만 변하고 거래량만 변하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만 변하고 가격만 변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잘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기울기의 모양이 정확하게 이해돼야 되는데, 비탄력적일수록 수직이 가깝고 탄력적일수록 수평이 가까운 것이고, 그죠?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직에 가깝다는 건 탄력성이 그만큼 작다는 것이고, 수평에 가깝다는 건 그만큼 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정리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보니까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자, 공급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은 조금 내려가고 거래량은 많이 증가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많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조금 증가하고. 마찬가지,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이 탄력성이 크면 가격은 조금 상승하고 거래량은 많이 증가한 것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많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조금 증가하는 것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에, 그것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4, 115페이지 내용들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 한번 보면 부동산은 일반자에 비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더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단기에 빨리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보니까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가격은 많이 상승, 적게 상승, 많이 상승해버리고 거래량은 조금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거래량은 조금 증가한 것이고, 반대로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많이 증가해도 가격은 빨리 공급을 늘려버리니까 가격은 많이 올라가지를 않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상대가, 수요가 변하면 공급이 변하는 수요가, 상대가 비탄력적이면 뭐가 많이 변하고 가격이 많이 변하고, 탄력적이면 거래량이 많이 변한다. 이게 포인트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만 변하고 가격만 변하고, 완전 탄력적이면 거래량만 변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건 수요가 변하건 공급이 변하건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비탄력적이면 뭐가 많이 변하고 가격이 많이 변하고, 탄력적이면 거래량이 많이 변하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만 변하고 가격만 변하고, 완전 탄력적이면 거래량만 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과 균형의 이동, 그리고 이제 수요응급의 결정력이 변했을 때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 확인했고, 또 균형이 변할 때 상대가 탄력적일 때하고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꼭 확인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하면 다시 비탄력적이면 뭐가 많이 변하고 가격이 탄력적이면 거래량이 많이 변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 이동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십니다.